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김광욱 명예교수님의 좋은 정부 만들기 시리즈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또 강의로 보내주셨는데 지금 그 조국 어제 사퇴했고 계속 이어지는 이 조국 사태를 선생님께서는 관객을 모독한 배우들, 우리 국민이 저 배우들에게 모독을 당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번 금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피터 한트케의 이 관객 모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지금까지 뭐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이 무대 위에서 춤추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마침 상당히 오래된 작품인데 한트케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핏 이제 이 그 작품을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실장은 뭐 연극을 오래전에 보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대학 시절에 봤으니까 뭐 한 30년 전에 그렇죠. 예. 그 피터 한트케의 관객 모독 영화를 저 대학 내에서 봤는데 그 양반이 지금 노벨상 받았으니까 참 희한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도 유명한 네, 극작가였습니다. 네. 보통 극작가가 아니었는데 정치적인 그런 함의가 꽤 있어요. 이 작품이. 네.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관객한테 뭐 온갖 욕설을 네 명이 등장하잖아요. 예, 예.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이제 네, 마지막에는 글쎄 물을 뿌릴 정도로 네, 맞습니다. 관객 모독을 하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정권이 네. 무대 위에서 우리한테는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심지어는 독가스까지 뿌리면서 국민을 못 살게 구니까 이 정부도 노벨 정치상 저게 있다면 네. 그 분야가 없죠. 저는 관객 모독 뭐 30년 전에 본 거니까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그때 느꼈던 느낌은 이제 막 뭐 욕도 하고 뭐 이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너희들 지금 뭐 숨을 관객한테 이제 그래요. 자, 학문 관악근에 힘을 줘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거 하면서 제가 보면서 계속 듣는 느낌은 내가 이걸 그냥 확 의자를 던져버릴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 끝에 드는 그 감정은 야 이거 내가 돈 내고 들어왔는데 이 돈 내고 왔는데 이런 욕설을 듣고 뭐 조롱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 그런 느낌 받아. 우리 국민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놈들 뽑아줬는데 내가 뽑아가지고 월급을 내가 주고 있는데 저놈들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모독을 당해야 되나 그 느낌을 제가 그 피터한테 관객 모독을 아니 내가 돈 주고 저런 모독을 당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지금 뭐 내내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 이 서양도 요즘은 그런 사회주의 광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뜻에서도 아마 노벨상이 그런 내용에 주목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30년 전 얘기를.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저 무대에 올라온 저 선생님께서 이 정권 가진 자들만 아니고 올라왔던 좌파 문인들, 뭐 국학 아세안 뭐 사람들 얘기를 쭉 하셨는데 진짜 재밌는 사람들은 그 공지영 씨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그 소설인데 써서 유명해졌는데 그 소설은 수도자는 좌우 눈치 보지 말고 진리를 향해서 곧바로 하는데 이분은 이번에 무대에 올라가고는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문프라고 그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지지하니까 나는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 그 또 올라섰던 그 희한한 꼭두각시 하나는 유시민. 뭐 지식인이 어쩌고 뭐 시대적 소명 어쩌고 하던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증거 인멸한 걸 갖다가 정경심지 증거 인멸 행동을 보면서 증거 보존이다. 이렇게 참 별의별 얘기들을 다 쏟아냈어요. 예. 하여튼 문인들이며 유시민은 뭐라 학자도 아니고 자칭 뭐 본인은 기자라고 그러는데. 기자 뭐 말도 알릴레오 안 기자. 뿐만이 아니라 많잖아요. 여당 의원 중에서도 뭐 그때 청문회 때 보면은 뭐 별 얘기 다 하고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금 의원 같은 이제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문재인 주변의 꼭두각시 대통령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사도들의 꼭두각시일지도 네. 모른다는 좀 이제 너무 지나치는 상상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게 배우라면은
모든 것을 갖추고 음. 나와 관객 사이에 하나도 틈이 벌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게 연극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무슨 스타 플레이를 해서가 아니고 음. 같이 있는 동료들 함께 하나가 되고 나아가 관객과 하나가 되는 게 연극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 뭐예요? 뭐 관객 모독도 더 지나친 표현이 어디 없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영문도 모르게 한 60일간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희한한 궤변으로 모독을 당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말씀하신 것도 반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뭐 결국은 검찰 개혁하라, 언론 개혁하라. 근데 우리 지난번에 청와대부터 개혁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뭐 이런 반구도 없고 그냥 남 탓만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정말 이게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관객들이 모독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작품을 받겠어요. 뭐 하여튼 뭐 생각이 너무 네. 얕아서 네. 생각이 너무 얕아서 이 대통령쯤 되면은 그 깊이 생각하고 통찰력, 지혜 뭐 이런 걸 갖추어야지 대통령이지. 그냥 뭐 법공무만 해가지고 무슨 변호사 했다고 해서 뭐 대통령 되니까는 이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지금 네. 조국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누누이 후코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법은 수단인데 그걸 악용을 하니까 음. 자기네에게는 유리하게 운영을 하고 음. 상대방한테 나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여러 번 다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분이 죄가 뭐예요 도대체? 예? 그거를 이제 뭐 그 관계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런 거를 갖다 뒤집어 씌우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폴란드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예, 폴란드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 미셸 푸코가 얘기한 광기의 역사를 우리 한국 현실에서 이제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 씨가 또 알릴레오에 나와가지고 또 희한한 개변을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나는 반대다. 뭐예요? 이게 조리돌림이지 이 법치국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거냐 했는데 자기들이 오늘까지 검찰력이라는 무자비한 그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 세운 얘기는 싹 빼버리고 나는 이재용이도 나는 포토라인에 서는 거 반대하는 것처럼 정경심이가 포토라인에 서는 거 반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도대체 뭐 어떻게 어떤 심리 상태? 궤변이라는 게 그래도 정신이 있는 사람 정신은 없지만은 뭔가 차 있으니까는 막 뱉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정신은 없고 욕심은 차 있고. 차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은 다 틀렸는데 적을 응징을 하려니까는 전쟁 때 그 마타도 막 이제 쏟아붓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현혹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유시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면서도 잘못하면 거기에 감염되고 말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아는 게 많은 사람이니까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니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애매모호하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뭐 반성문 같지만 반성문 같지 않은 거기에서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우리 정부에 뭐 했는데 이 공정의 잣대 선생님 말씀대로 이 푸코에 얘기했던 정상과 비정상, 이성과 비이성을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 공정의 잣대가 여기에 들이댈 때나 여기에 우리한테 들이댈 때나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공정을 얘기하면서 잣대가 저쪽 적폐 세력들을 할 때는 포토라인에 세우고 피의 사실 다 유포하고 낙검수가 그 음모론과 그냥 뭐 이야기 저 음란한 그냥 뭐 욕을 쏴대고 그건 자기는 공정하다 그러고 여기 와가지고는 뭐 하나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자유시민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 준다 정경심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 이게 푸코가 얘기하는 광기 역사가 이게 되풀이되는 거 아닌가. 17, 8세기 때 한센병 나병이라고 뭐 그런 그 나병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아 이제 네, 한센병. 한센병. 예, 하도 창궐하고
그걸 이제 조금 이제 누그러질 때쯤 해서 이제 병원을 그 사람 이제 몰아내고 감금하고 이제 하면서 후커가 생각하기에 이성이 비성을 못 살게 구는 게 맞는 거냐, 어? 그리고 대화가 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한바탕 했어요. 참 유명한 책인데.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도 뭐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옷 로비며 한참 뭐 할 적에 대통령께 내가 그 관계 역사가 상기됩니다 한 말. 어? 이래서 저기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관계라는 건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있어요. 네. 있는데 이번에 우리 지난 한 두 달은 좀 지나쳤죠. 그렇죠.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무슨 나라였는지 사람이었는지가 정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온노비 사건 하면 그 온노비 사건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꺼번에 했던 그 유명한 사건인데 그걸로 이제 김대중 정권은 사실 뭐 허리가 분질러졌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 두 개 국정조사 특별 검사하고 나서 나온 한탄이 밝혀진 것은 저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인 것밖에 없다고 했을 정도로 진짜 그때는 또 심대한 공격, 저 근거 없는 공격도 많이 받았죠. 그렇지. 그거는 우리가 저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을 떠나가지고 그것도 인정해야 될 거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탄핵 많이 얘기하지만은 노무현 탄핵도 그것도 좀 심했던 거예요. 그렇지. 과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뭐 우리 당 좀 찍어달라는 게 선거법 위반이고 정치 뭐 위반이라 그러면서 대통령을 과연 도살장으로 끌고 가야 사건이냐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도 그것도 반성을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대한 성찰이 없으면은 광기인 거죠, 뭐 서로. 자, 이번에는 내가 잡았으니까 자 이제 저쪽으로서 니네 공정의 잣대는 칼날이야. 칼로 다 죽이고 우리는 저 따뜻한 저 불제자 뭐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이런 그 역경이랄까 뭐 싸지만 거치면서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가 않고. 아, 정말입니다. 정말 네, 반성하고 그리고 뭐 있습니다. 계속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야당도 또 뭐 무력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의 무슨 구호 위주의 상대를 뭐 비방하고 응징하겠다는 그런 구태의연한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마침 그 맷 슐립이라고 하는 미국의 보수 연합 뭐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왔을 적에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는 구호 같은 것도 그냥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하는 지루하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언급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의 손우정 사회부장이 네. 좌파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담론이 강한데 이 야당은 뭐냐? 이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이게 구호가 이제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서초동이 집이니까 그걸 이제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가 맞는지 모를 정도로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호로 하여튼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움직여 볼까 그러는데 구호는 그런 표현으로는 이제는 별로 효과가 없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번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는 이 여당은 그 뭐라고 그랬나? 그 당당한 나라. 네. 예? 네. 위대한 국민, 당당한 나라. 음. 그리고 이제 야당은 하나 되는 대한민국. 뭐 그런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내 생각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네. 어떤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고 한 해 만해가 뭐 얘기했던 묘합 같은 거. 네. 그래서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저쪽보다 나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런 뜻에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한번 추려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예, 국민이 소중하다는 얘기는 뭐 늘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개개인이 아무리 우선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현명하게 하나로 가자.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뭐 선거에서 지고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얼마든지 예, 나라가 이제 그 지속할 적에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이 없으면 물론 안 되지만은 네. 지금 빵은 저쪽에 한참 제쳐놓고 법만 따지고 있는 것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민주 기둥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정 정의 뭐 말만 있지. 그냥 그런 걸 살리자는 그런 이제 구호로. 그리고 앞으로 구호는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셔야 할 것이 언어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좌파는 만화, 그림 만화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AI나 또는 그 홀로그램 같은 거를 동원을 해가지고 증강 현상 같은 걸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법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이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호나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좌파들이 잘 하는데 지금 우리 광화문에 나왔던 이제 그 분노한 시민들이 이건 정확하게 그래. 정경심이 인권이 그렇게 유신인 이 말대로 중요하다면 니들이 완전히 파탄낸 저 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 이명박의 인권도 보호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문제는 제기를 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담론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거에 대한 거를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캐치플레이즈도 없고. 없고요. 뭐 네. 정말 그 지금 야당은 내가 봐도 좀 참 한심해. 그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내용도 없고 자신감 이런 것도 안 보이고. 네. 그리고 뭐 또 뭐예요? 무슨 또 대통령 할 사람이나 나오고 있고 하나가 돼도 될까 말까 한데 뭐 정치라는 게 그런 생물이긴 하지만은 생각들이 참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네, 민주주의인데 맞습니다. 민주 기둥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 판국에 옛날 생각만 하고 정권 잡을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국민 내동댕이 치고. 그렇습니다. 좌파들처럼 좌파들이 탄핵 그 시기에 군중 동원해냈듯이 자유한국당도 이번엔 또 동원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아니죠. 범보수 세력들이 동원해서 성공했지만 플러스 시대적 변화에 맞는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그렇죠. 그걸 야 니들은 아니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광화문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독립투쟁한 의사들 생각이 난다.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뭐 그렇게 그래서 정말 뭐 좌파 우파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가슴이 좀 뭉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당이 무슨 정권이 동원해가지고 하든 뭐 옛날식의 무슨 그런 시위나 구호로는 되지 않고 이제는 나라가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남미는 뭐 벌써부터 그랬고 저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주 쉬운 일인데 그게 오른쪽으로 무너져 있는데 왼쪽으로 무너졌다는 표현이 적절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의 관계는 뭐 뻔해요. 앞으로 완전히 무슨 그 뭐 적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6.25를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그게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어렸었지만은 근데 지금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북한이 얼만큼 악랄한 적 세력인가를.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제 사회주의 얘기도 좀 해야 되겠고 북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고 그런데 내가 무슨 그쪽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니까는 이제 우리 같이 좀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정부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탐색을 해야 되겠죠. 한반도 남쪽에서 지금 뭐 우파는 박멸이 됐고 좌파도 지금 기울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선생님께서 저 시급한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한 4가지 정도 지침 아니면 가이드라인 정해져 오셨는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이 반성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더라도 예,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겠는데 저희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누누이 주장한 대로 청와대부터 개편을 해야지 돼요.
너무 비대하고요. 예, 그래서 그 이른바 경제팀들, 네. 뭐 경제 지금 나 망쳐놓고 있는데 경제 수석 일자리 수석, 그다음에 뭐 반부패, 뭐 그런 것부터 그냥 시민단체나 무슨 뭐 자기네들 사람들 하질 말고 정말 정직한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작은 개편이라도 보여주면은 청와대부터 빨리 좀 손 좀 대라. 네,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신의가 좀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자기네들 편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국이가 뭐 없어지든 있든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반농담인데 가짜 뉴스이긴 한데 네. 청와대를 옮긴다 그러면은 진짜 안 믿지만 민정수석실은 의왕시로 옮긴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서울구치소. 예. 판교 안양 판교 143번지. 민정수석실이 민정 그나 제대로 안 하고 전부 다 범법자들 집단이 돼 있으니까 윤 씨며 조 씨며 뭐 너무 권한이 크니까. 뭐 네. 백 씨며 부패 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앞으로도 이제 권력의 맛이 뭔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네. 권력이 취하니까는 마취제 먹은 마약 먹은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인 거예요 지금까지. 마약 사범의 이상행동. 그렇죠. 그리고 뭐 다 일일이 얘기할 건 없지만은 네. 걸핏하면 무슨 뭐 문제가 생기면 의원회 만들어서 뭘 해결하려고 그러면 무슨 직접 민주주의 어쩌고 그러는데. 첫째, 미세먼지 대책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반기문 씨한테 뭘 위원회를 해서 맡겼는데 지금 조용합니다. 뭐 한다는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뭐 시간이 걸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후코 얘기 자꾸 하는 거지만은 대통령이나 이 집권 세력이 이성과 비이성 사이에서 춤 좀 추지 마라. 네. 한쪽으로 반드시 기울어라 그런 뜻이 아닌데 이성도 비이성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는 짓들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식자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보면은 저는 나중에 자손들한테 창피할 것 같아. 네. 예? 친일파나 무슨 친중파 그 이상에 예? 두고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한다 역사에 다 남길 텐데 네. 그 자손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선생님께서 이게 권력이 학문과 교육에서는 손을 떼라는 말씀인데 조국 장관 퇴임 20분 만에 백수로 서울대에 복직 신고했습니다. 아, 이 선생님 말씀하고는 다 반대로 가네. 지금 권력 농단하신 분이 그냥 20분 만에 서울대 교수 다시 복직하셨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복직 신고를 해야 되나? 네, 아, 지금 규정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복직 신고를 해야 되는데 참 뻔뻔한 사람이 법무장관 자격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 자격 내지는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참 법과대학 나온 게 뭐 부끄럽고 창피해서 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현실 권력은 선생님께서 가라는 반대방을 계속 가고 있지만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뭐 염원이니까 선생님의 가르침, 강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